가서 체력 훈련 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이제 너무 근데 수련회 가서 그 안에만 수련? 나는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수련회를 매년 갔거든. 와. 중3 때는 수학여행 가고 중3 때 갔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중3이 나 남중이잖아. 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있는 기간에 여고 1학년들도 수련을 와. 와. 어. 아 물론 그 축제를 같이 했어. 와우. 그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제 남자 팀 나가고 여고 쪽에서는 여자 팀 나가고. 근데 이제 섞일 수는 없었어. 아. 선생님들 다 써있어. 근데 그 뭐지? 그쪽 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 쪽 선생님하고 좀 썸씽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짜증나게. 지네들은 좀 그런 게 조금 있고 우리들은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그 정도? 자 시작합시다. 자 삼각함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죠, 그렇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자 다들 고려를 중 출신이죠, 그렇죠? 자 삼각비 잘 배웠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삼각비의 정의가 뭐야? 안 돼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밑변 있고 자, 높이 있고 자 빗변 이렇게 있고 자 직각 이렇게 있으면 A 자 B 자 시각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우리가 삼각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배웠단 말이야. 첫 번째 뭐 배웠어? 사인 배웠죠. 자 두 번째 뭐 배웠어? 자 코사인 배웠죠. 자 세 번째 배웠어? 탄젠트 배웠죠. 나중에 고3 돼서 미적분 투하게 되면 저 삼각함수의 역수도 배웁니다. 그런 거 나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각 A 자, 각 A를 써서 자, 이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의 비율을 정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인은 뭐라고 정했어? 자,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코사인은 뭐라고 정했어? 자,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정의했고 자, 마지막에 탄젠트는 어떻게 정했어? 자,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그림 그려서 정의했던 거 기억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탄젠트에서 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거 중3 때 자,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던 거 알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커터에서 1차함수 배웠을 때 탄젠트를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비에서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 특수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특수각 총 몇 가지 있었어요, 현아? 세 가지. 뭐 있었어? 30, 45, 60. 그리고 두 개 더 있었어. 뭐 있었어, 일단? 0. 역시 에이스는 달라. 와. 자, 0도, 자,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자, 60도, 그 다음에 90도 있었죠? 자, 그럼 누가 얘기해볼까? 그렇지, 은성이가 한번 자신감 있게 얘기해볼게. 자, 은성아, 사인 빵은 몇이야? 0, 그 다음에 30도는 2분의 1 자신감을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2, 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코사인으로 넘어가자. 자, 코사인은 반대였죠? 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자, 그리고 빵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탄젠트, 자, 혜야, 탄젠트 빵 몇이야? 빵, 얘는 루트 3분의 1, 보통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럼 이 새끼는 1, 이 새끼는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자, 탄젠트는 90도에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자, 내가 탄젠트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만약에 각도가 45도예요. X축하고의 각도가 45도면 기울기 1이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90도가 되면 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왜? X값의 증가량이 0이잖아. 그치? 분모가 없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를 정의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의 정보죠. 괜찮아요? 물론 뭐 내용은 더 많지만 생략할게. 제가 보니까 기억나? 다행이다. 정말 참 다행이다.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리할게요. 일반각. 자, 죄송합니다. 각의 정의가 뭐야? 설렌다. 각의 정의가 뭐야? 이건 지금 일반각. 그냥 각의 정의가 뭐야? 두 변이 두 변? 그 접할 때 생기는 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죠, 그렇죠? 네. 자,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나서
크기를 각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약속하지,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O라고 하고 이 지점을 이제 X라고 하고 이 지점을 이제 Y라고 했을 때, 자, 각의 정의가 뭐다? 재성아, 자,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과 반직선이라고 해서 한이 만나는 이 사이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각이라고 정의할 거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각 X, O, Y 이런 식으로 썼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자, 뭐냐면은, 자, 각을 확장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나타낼 때 0부터 몇 도까지만 나타낼 수 있어? 360도에서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왜? 한 바퀴 돌면 끝나거든요, 사실. 그쵸? 맞아요? 근데 그 각을 확장하겠다는 거야. 720도도 있을 거고요, 1080도도 있을 거고, 뭐 그 이상의 각도 있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0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면 36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부터 커졌을 때는, 자, 각의 위치가 커지긴 커지지만, 원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많이? 자, 그래가지고, 일반각의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일반 각의 그냥 각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반직선하고 반직선이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일반 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을 조금 바꿀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선을 우리가 앞으로 기준으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시초선. 시작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동경이라고 할 거야. 동경이 뭐냐면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거예요. 이되니? 자,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자, 일반각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근데 그냥 각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각은 0하고 360도 사이에서만 정의를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계속 확장해서 돌려버리겠다는 거야. 계속 돌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를 자 60도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자, 시초선은 그냥 고정돼 있고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동경이 계속 움직일 거야. 괜찮니? 자, 그럼 60도에서 90도가 될 거고 180도가 될 거고 270도가 될 거고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동경이라는 거를 더 돌려서 여기까지 다시 왔다고 해보자. 이해되니? 그럼 얘는 결국 뭐야? 360도에다가 우리가 60도를 더 더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각은 우리가 420도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각의 크기가 같냐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다른 거지. 그치? 맞아?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일반 각의 개념으로 둘이 같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가 같은 모든 각을 우리 뭐라고 정의할 거야? 일반 각이라고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니? 그럼 내가 또 돌렸다고 해보자. 자, 한 바퀴 더 돌렸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만 더 돌렸다고 해봐.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그죠? 근데 420도 아니야? 아, 저 400도거든요. 뭐라고? 아, 여기 꼬랑지가 좀 있어. 아. 알지? 이제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자 우리. 오케이. 그렇지? 자, 360도 더하면 어떻게 돼? 780. 780도죠. 자, 이 세 개는 서로 각은 달라. 그치? 맞아? 각은 다르지만 일반 각의 개념에서는 시초선과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걸 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평면좌표에서 다시 한번 정의해보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평면좌표가 뭐야, 재성아? 이렇게 소심해져. 그 옆에서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당당하게 딱 얘기해봐. 십자가 거의 뭐 예술입니다. 예수님이네. 홍계를 바를 것 같았어. 십자가 참신했다. 자,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라고 하죠. 쉽게. 자, 그럼 이제 일반각을 정의할 때 우리가 앞으로 자,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고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고정입니다. 얘가 시초선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동경이야.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일반각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자,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E인각 요거를 자, 알파도라고 조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건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 설명이 반대가 됐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이것도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방향을 첫 번째 정의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앞으로 수학에서는 양의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양의 방향. 이
얘기는 중3 때 삼각비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그쵸? 이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고 반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양의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예를 들면 더 쉽게 갈게요. 자, 지금 내가 찍은 이 동경의 가격 크기를 내가 만약에 30도라고 정의한다고 해보자. 이 30도라고 정의한 건 내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가 30도인 거잖아.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음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쵸? 맞아?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움직인 거야? 마이너스 330도만큼 움직인 거죠. 그쵸? 자, 이렇기 때문에 자, 각 자체는 양의 방향으로 표현하나 음의 방향으로 표현하나 뭐는 똑같을 거다?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쓰는 게 좀 더 원칙이기는 해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0초선과 동경의 위치가 일정한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그 각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동경의 위치만 똑같다면 내가 한 바퀴를 구르든 두 바퀴를 구르든 세 바퀴를 구르든 위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한 바퀴라는 이 360도를 뭔가 정수만큼 돌렸을 때 생기는 뒤에 각을 붙여서 우리가 여기를 알파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얘들아, 이 360도라고 하는 건 회전수가 되겠죠. 많이? 자,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정수가 되겠죠. 자, 만약에 0이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는 거고요. 1이 들어가면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자, 이 알파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3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30도. 이거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각이 뭐가 있어? 당연히 30도도 있을 거고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90도도 있을 거고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750도도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의 정수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음의 정수를 대입해도 돼. 자, 그럼 가서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30도 이런 식으로도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도 계속 숫자가 늘어날 거고 음의 방향으로도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이 밑에 썼던 모든 각의 크기는 일반각의 개념으로는 다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뭐가 똑같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를 결정한다? 자, 원의 방향 뭐야? 원의 한 바퀴를 결정한다. 얘는 뭐다? 자, 방향과 횟수를 정의한다. 얘는 뭐를 결정한다? 실제 각의 크기를 결정한다. 알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 재성이한테 물어볼게. 재성이가 지금 기분 좋아 보여요. 알겠죠? 자, 재성아, 45도 하고요. 405도는 같아요? 같진 않죠? 실제로 각의 크기가 같진 않아요. 그쵸? 근데 뭐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360도 더하기 45도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각은 아니겠지만 뭐가 똑같다?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더 표현할 수 있냐 부분에서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지금 이 시초선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동경은 0도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얘는 90도에 해당될 수 있겠죠. 만약 얘는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되겠어? 270도가 되고 한 바퀴 돌면 다시 몇 도가 돼? 360도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x축의 양 음의 방향, y축의 양 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내가 어떤 여기서 일사분면에 대한 일사분면에 대한 각을 정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0보다 크고 우리가 찾는 각이 90도 아래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각을 정의할 때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요. 360도에 대한 원의 회전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일사분면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정의하려고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360도 n에다가 더하기 빵도보다 크고요. 알파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 n에다가 더하기 자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성분면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90도보다는 크고 여기는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3, 4분면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70도보다는 크고요. 죄송. 자, 180도보다는 크고요.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사분면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360도 곱하기 n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분면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혜연이 괜찮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어떤 세타라는 각이, 어떤 각이 몇 사분면, 뭐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360도 n을 붙여서 꼭 각을 쓰셔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항상 모든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게 일반각 5-1번의 1, 2, 3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호도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자, 보겠습니다. 자, 왜? 아 더워서. 아, 더워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 여기 20도로 들었어요. 네. 자, 60분법하고 호도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60분법하고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60분법의 정의는 뭐야? 자, 원을 360개로 잘라서 하나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정의한 게 60분법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이 있어. 내가 여기를 360개로 쪼갰다는 거야. 전 편의상 이 정도만 쪼갤게요. 자, 그때 하나의 부채꼴을 골라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1도라고 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쓰던 우리가 각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위가 존재하죠. 자, 30도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60분법을 계속 쓰고 싶긴 한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재성아, 1 더하기 1도는 몇이야?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럼 재성아 물어볼게. 1cm 더하기 1m는 몇이야? 1cm. 그치? 너 지금 뭐 했어? 지금 재성이 잘했잖아요. 그치? 단위를 통일했잖아요. 그치? 왜? 재성이가 알았어. 1m라는 건 100cm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1cm라고 한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썼던 1 더하기 1도는 얘는 1도라는 단위가 있죠. 그쵸? 맞아? 근데 얘는 단위가 없는 숫자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정말로 1하고 1도라는 게 같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랑 각을 뭐 할 수 있어? 사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거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호도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책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자, 호도법이 뭐냐면, 자, 호의 크기에 따른 각의 비율을 일반 숫자로 나타낸 걸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 각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일반적인 숫자의 단위로 바꾸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60분법에서 모든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순간 일반적인 사치 계산을 다 가능하게 하겠죠. 많이? 자, 그래서 일단은 결과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자, 일단은 60분법하고 호도법을 비교했을 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앞으로 180도라고 하는 거를 호도법으로 파이라고 할 겁니다. 얘들아, 파이는 대충 몇 정도 되죠? 3.141592 한 요 정도 되잖아. 그치? 맞니? 그러니까 180도라는 게 실제로 파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라는 거야. 근데 파이 자체가 또 무리수다 보니까 완벽하게 또 정의한 건 아니겠죠. 그치? 하지만 이 파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사치 계산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자, 360도는 몇 파이야, 이 영화? 2파이가 되겠죠. 왜 각이 2배가 됐으니까 호도법도 2배가 돼야겠죠. 괜찮니? 증명할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90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0도라는 건 어떻게 될까? 자, 2분의 1파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자, 60도 한번 해보자. 자, 죄송합니다. 60도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3으로 쪼갠 거니까 3분의 1파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45도를 보게 될게요. 자, 은성아, 45도는 얘를 몇 등분한 거야? 4등분한 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4분의 1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0도 보겠습니다. 자, 30도라는 건 소정아, 얘를 몇 등분한 거야?
6등분한 거니까 6분의 1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서 몇 개를 더 볼 건데 첫 번째는 15도입니다. 15도. 자, 15도는 몇 개 있어야 180도가 될까? 12개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새끼는 12분의 1 파이가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12도는 몇 개 있어야 돼? 15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새끼는 15분의 1 파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추가로 보면요. 자, 우리가 보통 360도를 2파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근데 이 360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각을 나타낼 때 누구를 주기로? 360도라는 주기로 계속 우리가 회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를 추가하면 자, 720도라고 하는 건 몇 파이가 돼? 자, 4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80도라고 하는 건 몇 파이? 6파이가 될 거고.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1440도 같은 경우에는 몇 파이가 된다? 8파이가 된다. 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이렇게 툭 치고 나왔을 때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책 기준으로, 여러분 책에 밑에 팁이 있죠? 박스. 호두껌 밑에 팁이 있죠? 그쵸? 그 밑에다가, 제가 안 쓴 거 몇 개만 더 적어볼까? 이거 두 개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15도랑 12도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0도라고 하는 게 왜 파이랑 같냐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원 마이너스. 자, 호도법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반지름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하나 더 있다고 할게요. 분필 좀 할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호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R이라고 하겠다. 자,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하겠다? R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우리 보통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때도 L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R이 같아지는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을 뭐라고? 그냥 1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1이라는 게 기준이 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할 거냐?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무슨 각을, 이 중심각을 내가 뭐라고 하겠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1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하는 대신에 그 1도 사실은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이 새끼를 뭐라고 할 거냐? 1 라디안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책 한번 봐봐. 뭐라고 되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 1에서 길이가 R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뭐가 똑같다? 자,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똑같은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 1 라디안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다? 자,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조금 볼 거다라는 거야. 이랬니?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부채꼴이 있으면요. 그래. 이렇게 볼게요. 어떠한 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 원의 중심각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떠한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녀석이 뭐도 있어? 중심각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원의 뭐를 구할 거냐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할 거야. 우리가 두 글자로 원주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많이? 자, 원주를 구해볼 건데 자, 우리 원주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이죠. 맞습니까? 2파이 R입니다. 자, 2파이 R이야. 2파이 R.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 중심각을 뭐라고 정의하기로 약속했죠? 우리 360도라고 약속하기로 60분법에서 정의했잖아. 그치? 많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이제 부채꼴의 뭐를 정의할 거야? 호의 길이를 정의할 건데,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L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중심각을 우리 뭐라고 임의로 정의했다? 1 레디안이라고 정의했다. 이랬니?
아,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뭐가 성립하는 거야? 자, 비례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항 곱하기 외항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정리할 수 있겠죠, 소정아, 그치? 맞니? 왜? 왜? 뭐 이상해? 자, 그럼 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자, 외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파이 아래다가 뭘 곱한 거야? 1하고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곱한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뭐가 약분이 돼요? 자, 약분을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L, R 이렇게 약분되죠, 그렇죠? 왜? 코의 길이랑 반지름이 똑같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치? 맞니? 자, 얘가 뭐로 바뀌면서 R로 바뀌면서 약분 가능하겠죠, 민혁아, 그치? 맞니? 자, 그 다음에 2도 약분할게요. 자, 2도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185가 되고 얘는 파이가 되고 곱하기 1하고 뭐가 들어가?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인 1라디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위 라디안을 뭐 하겠다? 생략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결국 뭐가 돼버려? 파이 곱하기 파이가 돼버리니까 결국 얘를 뭐라고 정의하겠다? 우리가 180거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를 180도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연산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돼야 그 다음에 60분법하고 호도법을 비교하는 이 표가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증명하는 과정 하나만 적어줄게. 밑에 빈칸 있잖아. 쌤, 저 라디안 X하고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이건 전에 했었던 거. 아.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뭐 증명하는 거를 나타내라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진 않을 건데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얘들아,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진짜로. 시험에서 그냥 갑자기 여기 R 여기가 R이라고 하고 여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왜?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같으니까 여기 중심각이 뭐가 돼야 돼? 1이 아니야. 그냥 1이 돼야 된다. 여기니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라디안이 왜 생략 가능해요? 응? 그러기를 약속한 거야.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1 더하기 2라고 쓸 때 1 라디안 더하기 2 라디안 이렇게 쓰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라디안을 생략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아, 저 라디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만든 크기의 수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도하고 저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식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라디안에 대한 정확한 뭐 의미나 이런 거는 사실 수학 전공하시면 알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학습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1이라는 기본적인 숫자가 그럼 나타내는 의미 그리고 결국 파이라고 하는 게 180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정이 괜찮아?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하고 넓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생각보다 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할 것 같네. 눈치 주네. 볼게요. 자, 부채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뭘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각의 크기는 웬만하면 호도법으로만 나타낼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 중심각은 뭐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일반각을 배울 때 뒤에 각을 뭐라고 했어? 알파 도라고 정의했죠. 아니, 그건 우리가 뭐를 배우기 전이야? 호도법을 배우기 전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배운 순간부터 도라고 하는 단위를 빼고 쓸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알파도가 아니라 이번엔 세타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타라고 하는 건 뭐다?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공식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자,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 곱하시면 됩니다. 일단 쓰고 증명할게요. 자, 두 번째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반지름의 제곱의 세타에다가 자, 2분의 1의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만 가지고 넓이 이렇게 두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두 가지
기억해서 문제를 뭘 구할 거야? 어쨌든 뭐 넓이 구하거나 호일 길이 구하거나라고 할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서 R 하나, 세타 하나를 뭐로 바꾼 거야? L로 바꿨기 때문에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이 공식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배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저번 특강에도 얘기했었어. 내가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그렇지? 중1 때 배웠다. 실제로 배웁니다. 그때는 이제 호도법을 쓰진 않고 60분법으로 증명을 하긴 해요. 네, 배웠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새끼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반지름의 크기가 R인 원을 기준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럼 얘도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의해보자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원의 둘레 어떻게 돼? 자, 2파이 R,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자,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잖아, 그치? 맞아? 얘들아, 근데 이제 360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왜? 180도가 두 개 있으니까. 은성이 괜찮아? 자, 2파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구할 거야. L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거야. 그치? 맞니? 호의 길이 L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의 중심은 모르니까 세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우린 또 뭐 하겠다? 내항 곱하기 외항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내항 곱하기 되면 2파이의 L이 될 거고요. 외항 곱하기 되면 자, 2파이의 뭐가 돼? R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약분할 수 있어? 2파이 약분할 수 있고 2파이 약분할 수 있으니까 호의 길이 L은 뭐로 바뀌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넓이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 괜찮니? 그래서 몇 번까지? 5-3번까지 조금 정의를 했고요. 5-4번도 설명하고 싶은데 문제 유형을 살짝 보고 볼게요. 유형 딱 반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문제 유형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성아 괜찮아? 네. 괜찮아? 나 컨디션 괜찮아? 사인 45도. 탈락입니다. 1 좋습니다. 자, 코사인 60도. 사인 4도 일이야. 아니. 야, 재성이 기운 좀 그렇게 해줘. 틀릴 수도 있지. 자, 해볼게요. 야, 그만 눈치 줘. 재성이도 이제 알 거야. 2분의 루트 1이라는 거. 자, 볼게요. 다음 줄 각의 크기를 나타낸 동격이 몇 사분면에 있고 싶다? 자, 2사분면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각을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천천히 같이 봐요. 자, 400도라는 거를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면 360도가 몇 번 들어갔어요, 얘들아? 한 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몇 도만큼 더한 거야? 40도만큼 더한 건데, 재성아, 이 40도라는 게 몇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 1사분면에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지, 그치? 맞니? 자, 그 다음 920도 보도록 할게요. 자, 920도라는 거는 자 360도를 몇 번 들어가게 했을까? 2번 들어가게 했겠죠. 맞습니까? 자, 360도 2번 들어가면 720도잖아. 그치? 그럼 900도에서 빼면 몇이 돼요? 200도가 되죠. 맞니? 자, 그럼 재성아, 200이라고 하는 건 몇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180도까지 넘어갔으니까 3, 4분면에 있겠죠. 당연히 2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몇 도니까 1215도, 1215도. 자, 1215도는 360도를 몇 번 대입할까? 3번 대입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360 곱하기 3 몇이야? 1080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1215도에서 1080 빼니까 몇이야? 죄송합니다. 자, 해봐요. 1080 빼봐. 몇이 되는 거야? 내가 135가 되겠죠. 맞아요? 절대 재성이를 나무라거나 부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몇 도야? 135도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존재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될 거고요. 얘들아, 움직인 것도 해볼게. 몇 번 볼 거냐면, 자, 마이너스 760도에 되는데요. 자, 이제 너네가 고민을 해야 돼. 자, 내가 지금 360도를 더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 그치? 많이? 그럼 너네는 이 360도에 대한 배수를 뺄지 더할지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뒤에 있는 이 알파도라고 하는 각을 양수로 만들지 음수로 만들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 자, 음수인 각은 그냥 이렇게 곱의 관계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배수의 관계를 더한다고 생각해볼게. 자, 720도를 더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많이?
그럼 이 마이너스 40도라는 게 우리가 동경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음의 방향으로 40도가 쓰니까 몇 사분면이야? 재성아? 4사분면이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도 보시죠. 자, 내가 만약에 720도 말고 1080도를 더했다고 해봐. 자, 은성아, 그럼 1080 빼기 760 하면 어떻게 돼? 아, 320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각을 양수로 만드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음수가 돼도 상관없죠.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동일할 테니까. 민영이 괜찮니? 자, 그럼 320도도 결국 270도를 넘어갔으니까 사사분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어떤 걸 더하냐 빼냐 그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준영이 괜찮아? 안 괜찮아? 아예 괜찮아.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4번 말고 딴거 볼 거나? 2번 볼까? 5번 볼게요. 5번이 날 것 같아요. 5번. 자, 5번 보게 되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3세타라는 게 1사분면의 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얘 무슨 각이야? 일반각이라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준영아 뭐가 있어? 항상 360도라고 하는 원의 회전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많이?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써야죠. 360도 n에 더하기 90도. 여기는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0도 이렇게 써야 된다. 괜찮니? 그냥 각이 아니라 일반 각이잖아, 준영아. 그치? 많이? 근데 준영아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냥 세타래, 세타. 그냥 세타라고 하니까 좌변과 우변을 뭐로 나눌까?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0도에서 끝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n은 정수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나는 n에다가 뭐 할 수 있냐? 1부터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1 대입할 수 있고 n에다가 2 대입할 수 있고 근데 1보다는 0이 더 좋겠죠? 자, 2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3도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상식적으로 3은 대입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봐봐 0, 1, 2,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360도가 되잖아. 그치? 360도가 되는 순간 동경의 위치는 똑같으니까 더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0부터 대입하자. 준영아 0 대입하면 0도부터 몇 도까지야? 90도까지 이렇게 되겠죠. 죄송해요. 30도까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하면 120도부터 몇 도까지가 돼? 150도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40도부터 몇 도까지가 돼? 270도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니? 자, 근데 만약에 너가 3을 대입했다고 보자. 3을 대입하면 360도부터 어디까지야? 390도까지인데 얘들아 0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거랑 뭐가 똑같아? 동경의 위치는 똑같잖아 어차피. 그치? 왜냐? 이거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우리가 앞으로 각의 크기를 사분면에서 나타내자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럼 1번은 뭐가 돼? 0부터 30도니까 0부터 3등분해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파란색은 120도부터 150도니까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2번 2 대입할 때는 240도부터 270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애를 대입하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파, 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많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이라고 있으니까 몇 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접근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2로만 나누면 되다 보니까 사실 쉬워서 제가 일부러 5번을 한 겁니다. 자, 풀이 과정은 방금 제가 5번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드디어 60분법과 포도법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물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7번이죠? 자, 1번 몇 도라고 돼 있어? 40도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하나 기억하자. 자, 우리가 180도라고 하는 게 뭐였어? 파이였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9분의 2파이라고 돼 있죠.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잠깐 봐봐. 60분법에서 포도법으로 바꾸는 것보다 포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편해요. 왜? 여기다가 그냥 몇 도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180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준영아 내가 여기다가 파이 대신에 180도를 곱한다고 해보자. 그럼 40도 나와요? 그럼 얘는 1000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좀 더 빠르다. 준영이 괜찮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자, 135도라고 하는 거는 자, 4분의 3파이냐 자, 물어봤잖아. 그치? 얘들아, 지금 얘는 뭐에 관련돼 있어? 특수각에 관련돼 있잖아. 그치? 집중해봐. 특수각에 관련돼 있는 거 웬만하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영아, 이 135도라고 하는 거는 45도가 몇 개 있는 거야? 45도가 3개 있는 거죠. 그치? 근데 45도가 뭐야? 4분의 1파이잖아. 그치? 맞아요? 거기다가 3을 곱하면 결국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알겠죠? 2번도 결국은 맞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210도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그냥 바로 해보자. 한번 해봐. 자, 얘는 몇 도가? 재성아, 30도가 몇 개 있어? 7? 여기 목소리 원래 그 정도밖에 못 내? 왜? 뭐 결핵에 걸렸어? 아, 괜찮아. 그래. 7개 있죠? 그럼 재성아, 30도는 호두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조금 빨리 돼야 돼요. 잘했어요.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 지성아. 자, 근데 맞아 틀렸죠? 답은 3번이에요. 자,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12분의 7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이렇게 나와있네? 얘 그냥 뭐 하면 돼? 180도 곱하면 되겠네, 그치? 얘는 더 쉽죠, 그쵸? 얘 그냥 파이 빼버리고 180도 곱해라.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15가 되니까 답은 몇이 돼요? 105도가 되겠죠. 그쵸? 4번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2도도 보도록 하자. 225도. 자, 225도는 얘들아 뭐가 돼? 45도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준영아, 45도는 몇 분의 몇 파이야? 맞아요. 4분의 1파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4분의 몇 파이가 돼? 5파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준영아 잘했어. 다음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이거 몇 번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했던 1번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1번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하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하고 섞여 있어? 60분법하고 호도법이 섞여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1번은 몇 도 더해보면 될까? 1080도 더하면 되겠죠? 왜 1080도를 더하는 거야? 원을 3바퀴 돈 거를 더한 거죠. 그쵸? 다 따라왔어? 가능해요? 자, 500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500은 몇 도 더할까? 720도 더하면 되겠죠. 원 2바퀴 돌아간 거. 자, 그 다음 910도는 몇 도를 뺄까? 720도를 빼면 되겠죠. 따라왔니? 네. 자, 그 다음에 호도법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어서 바로 가자. 자, 그럼 호도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9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얘들아,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이거 대분수로 바꾸세요. 알겠니? 자, 대분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4파이라는 건 어차피 원을 몇 번 돈 거야? 얘들아, 호도법에서는 360도가 2파이잖아. 그치? 맞니? 원을 몇 번 돈 거야? 뒤로 2번 돈 거잖아. 그치? 얘 그냥 빼도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소리야? 음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2파이를 한 번 더 더하겠다라는 거야. 자, 2파이를 한 번 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준영아, 얘는 180도보다 좀 더 큰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에 있는 거죠. 그치? 몇 사분면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5분의 9? 아니야, 9분의 26이라고 돼 있어. 자, 9분의 26파이야. 그럼 얘도 일단 뭐로 고쳐라? 대분수로 고쳐라. 자, 그럼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 3 가능하나? 안 되죠. 자, 2파이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9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되나요? 8파이인가? 8파이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준영아, 2파이는 원 몇 바퀴야? 한 바퀴니까 빼도 돼. 자, 그럼 9분의 8파이는 어때? 180도보다 조금 더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이겠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해석이 괜찮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하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형 8번 혹은 9번까지 나갈 겁니다. 자, 지금 끝날 때 에코쌤 수업도 들으세요. 뒤에. 자, 보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체크 좀 해줘요. 몇 번 풀 거냐면요. 10번 풀 거고요. 11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제가 따로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형 4번하고 유형 5번에 공식 같은 거 5개 나와 있죠, 그쵸?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 여러분이 동경의 위치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문제 괜찮아? 동경의 위치를 그려서 판단하려. 알겠죠? 자, 12번 줄어요. 네? 12번 빼요. 12번? 네. 기다리세요. calm down. 몹시 흥분하셨어요, 지금.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면요. 자, 동경과 세타라는 동경과 4세타라는 동경이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수직선 사표평면 그리세요. 왜? 우리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를 평면좌표에 나타내자고 약속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모르는 일정에 시초선이라고 하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일정하고요. 그쵸? 자, 첫 번째 동경을 세타라고 하면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 새끼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해보자. 괜찮니? 자, 그럼 여기다가 4배 했을 때 생기는 4세타도 동경의 위치가 똑같대. 자, 얘도 똑같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세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요만큼만 움직인 거라고 가정하고 4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다라고 해보자. 이해됐니? 그러면 4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겠죠. 그치? 근데 360도가 될지 720도가 될지 1080도가 될지 그거는 모르잖아. 왜? 우린 실제로 세타를 모르니까. 괜찮아요? 준영이 괜찮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경이 일치할 때는 주어진 세타 두 개를 빼게 되면 걔는 뭐의 배수가 될 거라는 거야? 360의 배수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가 뭐를 배웠죠? 호독법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360n이 아니라 뭐라고 하겠다? 2πn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너네가 모르고 위에 것만 보고 공식을 쓰는 건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너네가 직접 동경을 그리고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준영이 괜찮아? 자, 그럼 결국 이거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3세타라고 하는 거는 2πn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라고 하는 건 뭐가 돼? 3분의 2πn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n에다가 뭐 대입할 수 있어? 정수 대입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파이부터 2파이 사이다라는 건 180도부터 360도 사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야. 첫 번째 0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분의 4파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3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6파이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뭐가 돼? 이 새끼는 파이보단 작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새끼는 몇 파이가 돼? 2파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몇 번이다? 아, 4번이구나. 됐습니까?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보게 되면 밑줄 치세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세타라고 하자. 자, 근데 뭐라고 했어?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죠. 얘들아, 원점 대칭 우리 도형 이동에서 뭐라고 배웠어?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이동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결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각이 되겠죠. 이걸 몇 세타라고 하겠다? 아, 9세타라고 하겠다. 자, 그럼 봐봐.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9세타라고 하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요만큼 이동한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잘 봐. 봐봐. 얘들아, 여기 각의 크기랑 얘의 막곡지각 여기랑 결국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 할까? 뺄까? 자, 뺐을 때 몇 도밖에 안 남을까? 180도밖에 안 남겠죠. 근데 그냥 180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원의 주기가 되는 360도의 배수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가 남을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가 남을지 그건 각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돼? 몇 파이에서 몇 파이? 자, 9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자, 2파이n이라고 하는 주기가 남고 그 다음 뒤에 몇 도? 파이라고 하는 180도가 추가로 남을 거라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자, 8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2파이n에다가 더하기 파이가 될 거고, 자, 이거를 8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8분의 2파이n에다가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여기다가 0부터 대입해야겠죠? 자 0 대입하게 되면 몇이야? 8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자. 1 대입하게 되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죄송해요. 0 대입하면 8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게 되면 8분의 몇이야? 3파이. 자 그 다음에는 8분의 몇 파이야? 8분의 5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자 0부터 90도 사이라고 돼 있죠. 봐봐 얘들아. 자 0부터 90도야. 그 얘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니 얘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얘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되겠죠. 은성아, 자 2분의 1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8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치?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 집중해봐.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 동경이 일치할 때였죠. 두 번째 케이스가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할 때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점인 게 뭐냐면요, 둘 다 일직선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맞죠? 네. 봐봐. 자, 동경이 일치할 때랑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때 공통점은 두 동경이 다 일직선 위에 다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방향이 일치하죠. 두 번째 케이스는 방향이 반대인 거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나서 몇 번 보시냐면요. 자, 14번 보세요. 14번. 자, 3세타랑 5세타가 나타내는 공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럼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하니까 봐봐, 뭐 할 때 찾으라는 거야? 일치할 때랑 일치하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13번 봐봐. 13번 뭐라고 돼 있어? 세타와 6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돼 있죠. 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은성아,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그걸 보고는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답을 할 수 없어, 은성아. 첫 번째 케이스일까, 두 번째 케이스일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주대 있게 다시 골라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 있고 방향이 반대래. 첫 번째 거. 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주대 있게 골라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바꾸는 거잖아. 딱 골라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근데 속으로 아씨 그렇게 깜짝거리네 이러지 말고, 자, 딱 마음을 골라봐.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 몇 번째일까? 할 수 있어. 네, 두 번째예요. 한 번 더 물어봐 줄까? 방향이 반대래, 그렇지? 그렇지. 죄송하다, 너 옷을 짬은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13번이랑 결국 11번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13번하고 11번 똑같은 거고, 얘들아 14번은 결국 뭐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이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성 화내지 말고, 화는 내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5번 볼게요. 자, 15번, 16번, 17번 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치? 그럼 제가 유형별로 하나씩 풀면 다 풀어주는 거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답을 구하진 않을게요, 알겠지? 답을 구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요것만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인간이라면, 응당 인간이라면 이 정도 해줘야 돼. 응당 인간이라면 방향은 다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뭘 그릴 거냐면요. 자, 일단 Y축 하나랑 X축 하나 자 그릴 거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잘 봐. X축의 대칭 밑줄, X축의 대칭 밑줄. 자, 그럼 첫 번째 동경 이렇게 있다고 하고 세타라고 하자. 자, 두 번째 동경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은성아 괜찮아?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더 서운해. 자, 4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이거부터 판단하자. 얘들아. 지금 여기 가게 크기랑 여기 가게 크기랑 뭐가 똑같아? 대칭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각하자. 자, 준영아, 노란색은 각이 요만큼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파란색은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근데 어디가 똑같아? 자, 여기 예각이 똑같고 여기 예각이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럼 준영아, 너는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더할 것 같아, 뺄 것 같아? 더할 것 같아요. 왜? 요만큼의 조각이 여기 채워진다면 걔가 몇 도가 되겠어? 36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뺄 때랑 더할 때랑 너네가 구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럼 얘는 결국 누구랑 누구를?
4세타하고 세타를 더할 때 몇 도가 된다? 그냥 360도가 되는 2파이 n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 5세타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n이 되는 거니까 5로 나눈 다음에 점수 n 대입하면 되겠죠. 선생님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라고 돼 있죠. 이거 사용할게요. 자, y축의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몇 세타라고 되어 있어? 2세타랑 6세타네. 2세타랑 6세타. 자, 6세타는 여기 있대요. 얘들아,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동경을 y축에 대칭시킨 거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노란색은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괜찮니? 자, 근데 어디가 똑같아? 여기 예각의 크기하고 여기 예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은성아, 너가 봤을 때는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더할 것 같아? 뺄 것 같아? 그럼 더했을 때 몇 도가 될 것 같아? 180도가 돼요. 잘했어요. 그쵸? 근데 뭐가 필요하다? 원의 주기만큼 필요하다. 360도의 배수만큼 필요하다. 은성이 괜찮아? 혹시 180도 말고 다른 말 했어? 네, 그런 거죠. 맞죠? 혹시 90도라고 했어? 그렇다고 하자. 왜냐면 요만큼이 파란색인데 노란색을 여기 갖다 붙이면 180도가 될 것 같은 뭐 쌉싸름한 기분이 들어. 그치?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알겠죠? 자, 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 둘이 더할게. 자, 둘이 더하면 8세타가 될 거고, 인성이가 이게 뭐가 된대? 180도라는 파이가 된대.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파이 n이라는 주기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괜찮아? 절대,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래. 강점 얘기해라.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뭐라고 돼 있어? 자, 두 번째 줄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돼 있죠? 자, 밑줄 쳐주시고요. 자, 17번. 자, ECD 보시면, 자, x축 이렇게 있고요. 자, y축 있어. 자, 뭐가 있다고 했어? y는 x에 대칭한다고 했으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맞니? 자, 첫 번째 각 이렇게 가게 이렇게 짧게 그릴게. 일부러. 자, 세타 맞죠? 자, 두 번째 봐봐. y는 x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뭐라고 하겠다? 자, 5세타라고 하겠다. 자, 그럼 어디가 똑같아? 잘 봐, 얘들아. 자, 여기 가게 크기랑 여기 가게 크기랑 똑같을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노란색의 가게 크기는 이 정도라고 하고요. 파란색의 가게 크기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자, 은성아, 노란색하고 파란색과 몇 도가 될 것 같아? 맞아, 완벽했어. 90도가 되죠, 그쵸? 근데 뭐가 필요하다? 360의 배수가 필요하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생기는 6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2파이 n에다가 소정아 추가로 몇 도만큼? 2분의 2분의 1파이만큼 붙여줘야 된다, 그쵸? 맞아요? 여기다가 정수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 8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 10번 이렇게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태연아, 징징거리지 말고. 진진 로제는 넘어갈게요. 징징이가 뭔지 알아? 핑핑이가 뭔지 알아? 넘어갈게요. 자, 부채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중심각의 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뭐를 몰라? 자, 부채꼴이 있으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공식이 뭐야?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보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맞니? 자, 이거 가지고 반지름 구하게 되면 R은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겠죠. 다들 따라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넓이도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에 반지름 제곱 세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지름에다가 뭘 곱하거나 호의 길이 6파이를 곱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몇이야, 이영아? 24파이 맞니? 그러면은 8하고 24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쵸? 아우, 좋아. 아이, 좋아. 여러분 할 수 있다.
자, 저는 유형 7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이 좋아. 네. 네? 23번 어떻게 되는 22번. 아 22번이었어. 아 23번. 자, 20번, 21번 중에 어떻게 할까요? 23번. 21번. 아니 둘 중에 쌤이 둘 다 자, 해주시면. 상 두 개 때릴까요? 아 예. 네, 보도록 할게요. 21번 뭐지? 아 21번이랑 23번. 중상. 상남자 핑구 절대 선택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 아이쿠. 네. 도중에 말을 바꾸는 건 하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윤승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자, 보겠습니다. 요즘 새끼를 나에게 빠져가지고 진짜 제가 좀 나약하죠. 저를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계절 그려서 피자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얼굴 불편. 오. 아. 네 얼굴 5, 6. 7.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면 재산 웃었어? 오케이. 자, 중심과 깊이가 4분의 1파이래요. 자, 4분의 1파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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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돼 있는데 몰라요, 잘. 자, 삼각형 OBC의 넓이가 몇이라고 돼 있어? 얘 9래요. OBC.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만나는 점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AC와 B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반지름을 찾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자, 자, 길이가 나온 거 없고, 자, 그럼 넓이 얘가 지금 9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면요, 얘들아 R 제곱이 뭐가 돼요? 8. 아우 야! 발음 너무 세요. 이렇게 되죠? R은 뭐가 돼요? 3루트 2. 3루트 2루트 3이라고 그랬다. 3루트 2가 되겠죠? 자, 구했어요. 3루트 2. 3루트 2.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몇이네? 6. 6이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6. 전체 큰 반지름도 구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거 넓이 구하려면 뭐 찾아야 돼? 자, 여기 호일 길이, 여기 호일 길이, 그 다음에 반지름과 반지름 간의 차이가 2개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자, 작은 거부터 갈게요. L1이라고 하자. 자, 이 새끼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아니죠? 죄송해요. 자, 3루트 2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4분의 1파이가 될 거고요. 자, 큰 호일 길이 L2라고 하게 되면 얘는 6 곱하기 4분의 1파이가 되고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 자, 반지름과 반지름 간의 차이 필요하죠. 그럼 6에서 마이너스 3루트 2 한 개 몇 개 필요해? 자, 2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결국은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둘레 길이가 되겠죠. 근데 2분의 1 아니에요? 응? 넓이인데. 둘레 보이니? 넓이 구해주세요. 둘레가 더 어려워요. 넓이 구하면 돼. 큰 넓이랑 작은 넓이랑 되죠, 그렇죠? 자, 미리 해라. 넓이 어떻게 구해야지?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좀 서운하고요. 자, 23번 보여드릴게요. 계좌에 그렸다.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오늘 다. 자, 12가 있고요. 뭐 중심 뭐 대충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해가 내려.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지름에 대해서 반원이 있다. 반원위에서 호 AC의 길이가 4파이다. 여기가 4파이다. 여기가 4파이다. 라고 되겠죠? 괜찮아요? 자, 4파이로 되있다. 이때 섹션 넓이 구해라. 그럼 잘 봐봐요. 이렇게 부채꼴 봤을 때 우리 반지름 6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 중심각 알아 몰라 얘들아? 몰라요. 이제 구할 수 있지. 근데 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4파이니까 결국은 자 4파이라고 하는 거는 6 곱하기 세타라고 하는 중심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자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거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파이가 되고 60분법으로 굳이 붙이면 12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구했습니다. 자 여기 가게 크기가 몇인 거? 3분의 2파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구할 수 있어?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몇 분의 몇 파이다? 자 3분의 1파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어디야? 죄송아 여기란 말이야, 그치? 이해됐니? 그 여기 넓이 구하려면 전체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뭐를 빼면 돼? 앞에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3분의 1파이잖아, 그치? 네. 자, 큰 부채꼴의 넓이 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뭐가 돼?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따라왔나요? 네. 자, 그럼 뭘 빼야 돼? 흰색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재성아, 여기 길이 몇이야? 6이야. 여기 몇 도야? 몇 도야? 60도죠. 1대 루트 3이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럼 여기 길이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3루트 몇이야?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24번 보게 되면 자, 밑면이 원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모선의 길이가 10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재성이한테 물어볼게요. 재성아, 내가 이렇게 원뿔 하나 그릴 거야. 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모선의 길이 여기라고 하죠, 그쵸? 여기가 모선이죠, 그쵸? 자, 여기가 몇이라고 돼 있어? 4라고 돼 있어. 왜 4? 10. 10 죄송해요. 자,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린 도형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원부. 겨냥도. 겨냥도라고 하죠. 그치? 그치? 자, 우리 겨냥도를 잘라서 펼친 거를 뭐라고 부르죠? 정규 그렇게 재성이가 많지? 오재성이 이렇게 3명이나 있어. 오재성 3명이야.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봐봐. 딱 봐도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원의 둘레랑 같아 보이죠? 네. 그림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가 4라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이 4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여기 모선의 길이가 이제 10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누구 하래? 건넓이 구하래. 그 원의 넓이 하나랑 부채꼴의 넓이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의 둘레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잖아. 그치? 몇 파이가 돼? 8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몇 파이야? 16파이가 될 거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반지름 알고 있고 호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몇 파이가 돼? 호의 길이 8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이거 계산하면 건넓이 구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두 문제는 안 할 거고요. 자, 이제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31번, 32번, 33번은 뺄게요. 네? 빼면 안 되겠다. 아니, 못 들었어. 잠깐. 빼고 싶은데 빼면 안 되는 게 들어있네. 네, 빼지 마세요. 두 번도 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8번까지만. 내가 잘못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7번.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둘레 길이가 18이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반지름 폭이 있을 거고 호의 길이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둘레 길이가 18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 더했을 때 이 길이가 18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넓이를 찾고 싶대. 얘들아, 우리 부채꼴의 넓이가 뭐였어? 2분의 1 RL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L이라고 하는 거를 18-2R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네. 아니?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이참살. 재성아 추계방정식 몇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거를 뒤에 입력했죠. 제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야, 추계방정식이 뭐냐라고 했어, 그렇지? 뭐예요? 너가 이제 네라고 할 필요 없겠지 이제? fuck you, fuck you, fuck you라고 할게요. 자, 얘들아 내가 설명했죠? 얘들아 이런 걸 보면 너네가 뭐라고 했잖아.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라고. 맞지?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라고. 최고차계에서 음수라고. 괜찮아? 그럼 x축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미 무슨 블록이다? 이미 위로 블록인데 교점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9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 가운데 평균값이 뭐가 되는 거야? 추계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fuck you다 임마. 2분의 9라고. 2분의 9 대입할 때가 최대값이 된다고요. 이해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s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2분의 9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 추계방정식 뭐라고? 2분의 9. 이렇게. 내가 추계방정식 내릴 때마다 재성한테 늘 물어보거든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29번까지 저랑 하시죠. 네. 말은 대로 잘해.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더 왜 잘못했어? 네, 전혀 잘못은 없어요. 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왜 저래? 너도 뽑기다 임마. 교육청에 신고하던가. 근데 음성이 오늘 신고 가능성이 있어. 오늘 애들 앞에서 모욕감 들었다고. 예쁘다. 아니 안 예쁘다. 비싼 거 싶다. 자 볼게요. 꽃이 졸라 많아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넓이가 64인 부채꼴 모양의 화단을 만들 때 이 화단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둘레 길이. 그럼 마찬가지야. 할 게 없어. R, L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인체가 어디 안 좋아? 잘못했구나. 반패면 안 돼. 자, 이게 둘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넓이란 말이야. 그럼 넓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정의할 이거밖에 없어. 2분의 1에 RL. 얘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64라고 돼 있나? 64 맞죠? 자, 근데 얘는 또 뭐라고 돼 있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RL이라는 게, 자, 128이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를 풀려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27번하고 28번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웬만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편인데요. 네, 여러분 안 배운 친구가 있기 때문에 29번은 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뺍시다. 네, 그럼 숙제는 28번까지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삼각함수 시작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각이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옆에 친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제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대학보다 제가 갈 대학은 더 붙잖아요. 일단, 그렇지? 미래 가치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은성이가 재성이한테 재성이 나보다 대학 못 갈 것 같아. 근데 모르지. 2년이라는 시간 뒤에 재성이가 서울대를 쓸 수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고려대면 선수가 떨어졌지만.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한 2등급인데 그냥 서울대 쓰고 떨어졌다. 이런. 나 서울대 수업